안녕하세요. 수요평화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괌 인근에서 한미일 호주 4개국이 해상훈련을 벌인 바 있는데요. 한국의 해군 헬기가 일본의 해군 항모에 착함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황남순 사무국장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해군 헬기가 일본의 헬기 항모에 착함한 거 이거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네, 9월 16일 해군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한국 해군의 링스 헬기가 일본의 헬기 항모인 이세함에 착항하는 사진 4장을 게재했습니다. 한미일 호주 4개의 해군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퍼시픽 뱅가드 훈련이라고 해서 네.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훈련으로요. 미중 간의 군사 갈등에 한국이 미국 편에 들어서 중국을 위협하는 데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 한미일 호주 4개국 연합훈련이 2차례나 잇따라 있었는데요.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환태평양 훈련, 즉 림팩 훈련에 참가했고요. 그리고 한미일 호주는 9월 9일과 10일에 걸쳐 별도 훈련을 가졌습니다. 이 훈련을 주도한 미칠함대는요, 괌 인근 해상에서 열린 연합훈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 다음 날에 이틀에 걸쳐서 퍼시픽 뱅가드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님. 네, 2019년 6월 미국의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군사경쟁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미국은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대한 최대 도전 세력으로 이를 규정하고 중국의 영토 및 영해에 핵심 이익이 결집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여러 가지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의 작전은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해상에서 자유롭게 군사작전을 펼치겠다라는 뜻으로 이를 위한 연합훈련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이 인도태평양판 나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을 대중국 봉쇄 전략 쿼드로,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을 쿼드 플러스로 하는 확장 연합체 구상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미동맹에만 매달리고 있는 우리 정부,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올바른 선택이지 않죠. 우리의 안전과 국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요. 2018년 북미가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다자간 안보 체계가 필요하고 네. 이를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미중 간 대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지연시키고 있는 셈이죠. 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겨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로는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면 미중 간의 대결에서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대결에 휘말리지 않는 현명한 외교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멍청하게 미국에 충성하는 외교만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은 한국이 미국이 구축하는 MD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MD는 미국이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군사 전략의 일환이죠. 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이 벌이는 수많은 해외 연합 군사훈련에 네. 한국이 동참하고 있고요. 네. 최근 발표된 국방중기 계획에는 핵 잠수함이나 경함모함 도입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을 해서요. 사거리를 늘리고 고체 연료를 쓸 수 있는 협약을 다시 맺었는데요. 이것 또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중국과 척을 지고서는 우리에게 있을 경제적 타격이
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중 간의 대결에 한국이 끼어드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도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핵잠수함 경항모 또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대중국 압박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 한반도에 국한되면 800km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사거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핵잠수함이나 경항모는 미중 간에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한국군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듭니다. 그렇군요. 실례로 얼마 전 중국이 해상에서 실탄 훈련을 했을 때 오산 공군 기지에서 발진된 미국의 U2가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데 출동을 했습니다. 실제 미중 간의 군사 충돌이 있었다면 한국이 미국의 군사 기지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오산 공군 기지를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주의 사드 기지나 제주의 해군 기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군요.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인 미국 추종이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만 쫓고 있는데요. 국민의 국익이 무엇인지,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수요평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